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센터 김천원입니다. 지금부터 비대면 훈련 과정 개발 운영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이드의 목차로는 1장 비대면 훈련 개요, 2장은 과정 심사 신청, 3장은 과정 개발, 4장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비대면 훈련 과정의 개요와 과정 편성, 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훈련의 특징으로는 집체 훈련의 비대면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 반복 학습이나 학습 자료 제공을 통해 훈련생별 수준 차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에 전문 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훈련으로 실시하여 집체 훈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훈련 방법 중 원격 보조 훈련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훈련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훈련의 전략으로는 비대면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훈련생의 IT 기기 사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대면 훈련의 실시 시기는 집체 훈련의 내용과 연계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정 편성 요건입니다. 신청 대상으로 전체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심사에서는 장기 훈련 과정인 실업자 국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주 위탁 훈련은 비대면 훈련 방법 중 쌍방향 훈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성 비율로는 전체 훈련 시간의 10% 이상, 50% 미만, 최소 20시간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교과 편성으로는 전공 교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직업 기초 능력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만 편성할 경우 미흡 판정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비대면 훈련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대면 훈련으로 인정된 내용은 집체 훈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과 같이 관할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집체 훈련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훈련 과정은 선정해서 제외됩니다. 비대면 훈련의 종류입니다. 비대면 훈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아래의 3개 비대면 훈련 방식을 혼합하여 과정 편성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훈련의 종류에는 공공 콘텐츠, 자체 조달 콘텐츠, 쌍방향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공공 콘텐츠는 비대면 훈련 시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훈련입니다. 자체 조달 콘텐츠는 훈련 기간이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확보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때 한 차씩 최소 25분 이상 콘텐츠로 제작되어야 하며 단위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콘텐츠 재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 시간은 재량 학습 활동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쌍방향 훈련은 참여자의 얼굴이 가능한 실시간 방향, 쌍방향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지원 단가의 경우 공공 콘텐츠는 4,600원, 조달 콘텐츠와 쌍방향 훈련은 NCS 직종별 지원 단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광사 교육입니다. 비대면 훈련에 참여하는 교광사 중 최소 1명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혼합훈련 설계와 운영 교육을 훈련과정 선정 결과 공고 전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6, 7월 중 권역별 특강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 집체 훈련과 비대면 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할 경우 1일 최대 12시간 수강 가능하나 집체 훈련과 비대면 훈련을 각각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RD넷에 입력한 집체 훈련 시간표와 LMS에 누적된 학습 진도율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입니다. 집체 훈련과 비대면 훈련 교과목은 모두 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이 시행한 훈련생 평가 내용은 이수자 평가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훈련기간 인증평가, 훈련과정 선정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재량학습 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집체 훈련 교과 편성 시
연관된 비대면 훈련 교과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으로는 집체 훈련 수료율 80% 이상, 비대면 훈련 진도율 80% 이상 충족 시 수료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훈련의 인센티브로는 훈련생 상담 절차가 간소화되고 원격 보조 훈련 과정 신청 한도는 별도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수 훈련 기간은 과정 적정성 심사 시 원격 훈련 콘텐츠 심사만 진행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 훈련 과정 중 우수한 훈련 과정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장 비대면 과정 심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훈련 신청 사업은 2020년도 하반기에 운영되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계좌제 훈련,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훈련입니다. 다만 사업주 위탁 훈련은 비대면 훈련 방법 중 쌍방향 훈련으로만 신청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합심사 신청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심사를 신청하시는 과정 중 그 스텝 공공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과정은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2일 8시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 스텝 온라인 강의실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기간은 6월 17일까지 HRDnet 심사 신청서에 작성하신 학습 URL에 자체 콘텐츠를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2020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계획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고 특화 신청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은 5월 21일 목요일부터 심사가 신청되었으며 마찬가지로 6월 12일까지 스텝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과정은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 자체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기관도 6월 17일까지 HRDnet 신청서상에 기재하신 학습 URL에 컨텐츠를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과정 심사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훈련 과정의 심사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훈련과 신기술 뿌리 분야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심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반드시 훈련 과정 및 훈련 인프라는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 하고 선정된 훈련 과정이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훈련 인프라가 부실한 경우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훈련의 방식과 훈련 기관별로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콘텐츠와 훈련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콘텐츠 심사가 진행되며 쌍방향 훈련은 우수 훈련 기관에 한해 과정 적정성 심사를 완화하여 진행합니다. 콘텐츠 심사는 훈련 내용, 화질, 음질, 콘텐츠의 윤리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리성은 훈련 과정의 내용 중에 인종이나 성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외 세부 심사 기준은 심사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HRDnet 과정심사 신청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RD넷에 접속하셔서 통합심사 심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고 통합심사는 2회차, 일반고 특화 과정은 3회차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비대면 훈련 방법에 따라서 심사 신청서 작성 항목들이 다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는 HRDnet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스텝 온라인 강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콘텐츠를 스텝 온라인 강의실에 탑재하여 활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도 똑같이 HRDnet 심사 신청서와 온라인 강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 콘텐츠를 자체 LMS에 탑재하여 활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HRDnet 신청서와 URL 정보 확인서를 별도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체 LMS 요건 검토가 끝난 LMS만 확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HRD 내 심사 신청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통합심사 계획 공고문 중 이쪽 유의 정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금번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는 2심4.5R.KR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사신청서 작성 방법은 공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콘텐츠 활용과정 심사신청서 방법입니다. 먼저 HRD 내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원격 보조훈련 편성 여부에 예로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로 그 하단에 생성되는 창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공 콘텐츠를 1개 이상 활용하실 경우 콘텐츠별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목 명에는 활용할 공공 콘텐츠명을 검색하여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에는 재량학습 활동, 훈련생 평가, 차시 활용 정보 등을 필수로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요. 차시 활용 정보는 반드시 전체 콘텐츠를 모두 활용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 차시만 활용하실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차시 번호와 차시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훈련 시간 작성 방법입니다. 3번에서 선택한 콘텐츠의 차시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일부 차시만 선택하신 경우에는 그 해당 차시의 횟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스텝 온라인 강의실 사용 신청 절차입니다. 온라인 강의실을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이 코리아텍 stat.or.kr에 접속하셔서 별도로 온라인 강의실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공공 콘텐츠 온라인 강의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체 콘텐츠 활용 과정 심사 신청 방법입니다. HRD 내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원격 보조 훈련 편성 여부에 예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타나는 원격 보조 과정 개요 부분에 있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체 콘텐츠가 1개 이상 활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목 명에는 자체 콘텐츠의 과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세부 내용에는 반드시 학습 URL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 시간은 자체 콘텐츠당 차시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25분 미만이 차시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는 선정해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5분 이상으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스텝 온라인 강의실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콘텐츠를 자체 LMS에 탑재하실 경우 6월 17일까지 원격훈련 심사센터 대표 이메일인 e-심사.korea.ac.kr로 아래에 자체 조달 콘텐츠 정보 확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LMS 요건을 확인받은 LMS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쌍방향 훈련 과정 심사 신청 방법입니다. 쌍방향 훈련은 HRD 내 심사 신청서에 원격 보조 과정 개요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쌍방향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과의 경우에는 하단의 교수학습 방법에 쌍방향 훈련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혼합형을 선택하신 후 상세 내용에 반드시 쌍방향 훈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기타로 선택하시거나 쌍방향 훈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훈련과 콘텐츠 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원격 보조 훈련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비대면 훈련 과정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은 공공 콘텐츠, 자체 조달 콘텐츠, 쌍방향 훈련 등 비대면 훈련 방법을 적용한 과정 개발 방법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콘텐츠는 이론은 원격 훈련으로 반복 학습하고 집체 훈련에서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더욱 효과적인 직업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텝에서 제공되는 공공 콘텐츠는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콘텐츠와 직업 기초 능력을 포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공 콘텐츠 1,400여 개 중 훈련과정 편성 기준에 부합하고 모바일 수강 등이 용이한 300여 개의 최신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콘텐츠 목록에 없는 스텝 콘텐츠를 활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에는 과제, 토론,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비대면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공공 콘텐츠 활용 시 훈련생 평가를 반드시 콘텐츠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콘텐츠 내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실 경우 자체 조달 콘텐츠와 같이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를 선정하실 때에는 집체 훈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훈련 대상의 수준과 연령, 훈련 기관의 시설, 프로그래밍 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필요한 콘텐츠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차시를 반드시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차시만 선택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차시만 선정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시고자 할 경우 온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콘텐츠를 적용한 과정의 HRD 내 심사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공공 콘텐츠는 훈련비 지원 단가 4,600원이 공통 적용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의 훈련 시간 범위 내에서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하신 훈련 시간이 온라인 강의실에 배정되어 있는 콘텐츠의 시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과정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훈련 시간이 총 훈련 시간의 10% 이상 50% 미만이어야 하고 최소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비대면 훈련 시간의 비중이 총 훈련 시간의 10% 미만이거나 5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최소 편성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정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 보조 훈련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조달 콘텐츠입니다. 원격 보조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나 적절한 공공 콘텐츠가 없는 경우 훈련 기관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적합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과정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조달 콘텐츠란 훈련 기관이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의미하며 활용하실 때에는 다음에 자체 조달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의 이해를 참고하시어 저작권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달 콘텐츠를 활용하실 경우 훈련 교사가 훈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 내용에 맞게 훈련생 평가를 설계하여 훈련 과정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훈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외부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기준 수업 시간인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25분 이상으로 구성된 훈련 콘텐츠를 차시별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훈련생 과제 수행, 평가, 보충 자료 학습 등을 편성하여 50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재량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교강사가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달 제작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원고 작성이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내용 전문가나 교강사와 사전에 명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자체 조달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의 이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저작권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체 조달 콘텐츠를 활용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방법 중 콘텐츠 학습과 과제형 수업으로 구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수업 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콘텐츠 학습 시간인 25분 이상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훈련생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생은 콘텐츠에서 배운 내용을 과제로 수행을 해보고 교사는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훈련에서도 일부 실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훈련 시에 수행한 과제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평가하여 훈련생 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실 때에도 원격 보조 훈련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제작 콘텐츠와 과제형 수업 예시입니다. 자체 제작한 콘텐츠에서 교사는 과제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모습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실습한 내용을 게시판에 탑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과제 출제 방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제의 유형에는 현업 적용형, 문제 중심형, 작업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특히 혼합형의 경우에는 과제의 유형을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장기 훈련에 적합합니다.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나 많은 문제를 모두 출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시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 또는 자체 LMS에서 과제를 제시하시고 반드시 제출 기한을 설정하시어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제 수행 방식은 차시별 과제와 모듈별 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시별 과제는 차시별로 학습을 하고 바로 차시와 연결된 과제를 수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훈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 수행 가능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듈별 과제의 경우 교과목 또는 유의미한 단위로 편성하신 모듈별 과제를 출제하시는 방법입니다. 훈련 교사께서는 과제 제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시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제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생이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은 스텝 온라인 강의실에서 훈련생 평가 과제를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은 과제형 수업으로 구성된 과정의 HRD 내 심사 신청서 예시입니다. 재량학습 활동에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별 과제 수행 등으로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학습과 훈련생 평가로 구성된 수업 방법입니다. 비대면 훈련 기준 수업 시간 50분 중 컨텐츠 학습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 시간 동안 교사가 출제한 평가 문항을 훈련생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LMS상 평가 출제 기능을 활용하여 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생 평가 방식은 크게 차시별 평가와 모듈별 평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차시별 평가 방법은 매 차시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학습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별 평가는 훈련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유의미한 단위로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단위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생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이 있으며 평가 방식에 따라 적절한 수의 평가 문항을 출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듈형 평가를 실시하실 경우에는 혼합형 평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유형의 평가 문항을 혼합하여 출제하시거나 훈련생 평가 문항과 일부는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훈련 과정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HRD 내 심사 신청서상에서 훈련생 평가를 기재한 양식입니다. 훈련생 평가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 내용의 평가 방법과 출제 문항수를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컨텐츠 학습과 복충자료 학습 개요입니다. 비대면 훈련 시간 중 컨텐츠 학습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교사가 제시한 보충 학습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훈련 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충 자료를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게시판 등을 활용해 토론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충학습 자료 유형입니다. 보충학습 자료의 활동 유형으로는 토론, 큐레이션, 워크북 등이 있으며
보충자료 학습 이후에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훈련 교사는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토론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훈련 교사가 제시해 주신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가 댓글 방식으로 의견을 달면 훈련 교사가 피드백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보충학습 자료 예시입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사용하실 경우 스텝 위키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자체 LMS 보유 기간은 LMS 내 유사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쌍방향 훈련을 적용한 비대면 훈련 과정 개요입니다. 쌍방향 훈련을 실시하실 때에는 반드시 참여자의 얼굴 확인이 가능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운영 방식은 집체 훈련 방식과 동일하며 다만 플랫폼만 온라인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방향 훈련에 대한 훈련생 평가는 쌍방향 훈련 실시 기간 중 적절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수행을 하시거나 집체 훈련 시 쌍방향 훈련과 연계된 내용에 포함하여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훈련 심사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쌍방향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쌍방향 훈련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4장 훈련생 출결 평가 관리 및 비대면 훈련 교광사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생 출결 관리 방법입니다. 비대면 훈련 플랫폼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하는 훈련 기간의 경우 HRD넷에서 자동 수신되므로 별도의 출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 LMS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자체 LMS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격 훈련 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교사가 교시별로 QR코드를 출력하고 훈련생은 출결을 등록해야 합니다. 플랫폼별 부정 훈련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집체 훈련 시간에 실시되는 원격 보조 훈련은 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생이 원격 보조 훈련에 대한 진도율 관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텝 강의실과 자체 LMS의 경우에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생 출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정 훈련이 의심되는 경우에 지도 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기관이 훈련 실시 신고 시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훈련 중인 과정에 접속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는 비대면 훈련과 집체 훈련 교과목 모두 실시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는 비대면 훈련 실시 중 재량 학습 시간을 활용하거나 집체 훈련 교과 편성 시 연관된 비대면 훈련 내용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운영입니다. 교광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점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LMS상에서 훈련생이 점수를 확인하고 틀린 문항에 대한 확인 및 해설이 이루어지도록 평가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훈련생이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1대1 개별 피드백이 제시되어야 하며 수료 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훈련생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취도가 부족한 훈련생은 보충 교육을 실시 후 재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관리입니다. 비대면 훈련 과정 중 반드시 이수자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훈련 이수자 평가 시 훈련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훈련생 평가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수자 평가의 결과는 훈련기간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선정 등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정관리입니다. 비대면 훈련에 대한 훈련생 평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LMS 기능을 활용해 진행해야 하며 훈련생 과제 및 평가 결과물을 확인하여 부정 훈련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교광사의 역할입니다. 훈련 교광사의 업무 절차로는 사전 준비와 훈련 과정 운영, 성과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 업무 중 콘텐츠 확보입니다. 훈련 대상과 목적, 훈련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적합한 외부 콘텐츠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준비 업무입니다. 훈련 계획 수립 시 훈련 시간표 배치와 수업 운영 방식, 과제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 훈련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전체 훈련 과정 내에서 비대면 훈련을 어느 시점에 배치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진도 관리 및 학습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체 훈련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답 및 해설, 채점 기준, 피드백 방법과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 과정 운영 업무입니다. 훈련이 실시되기 이전에 훈련생에게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전체적인 학습 목표, 학습 기간, 수료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상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시기 일정, 그리고 수료 기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생 학습 모니터링 및 지원입니다. 훈련생 진도율과 과제 등 학습 활동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습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도가 느린 경우에는 독려해 주시고, 훈련생 학습 능력이 우수하여 진도가 빠른 경우에는 심화 학습 자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도록 소통 채널을 마련해 훈련생에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비대면 훈련에 대한 원격 보조 훈련에 관한 문의사항, 그리고 공공 콘텐츠 및 스텝 이용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상단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